네, 안녕하세요. 추워졌습니다. 그쵸? 지금 아무래도 계절이 추워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진료 보다 보면 요즘 부쩍 감기, 피부, 정형외과 문제 많이 진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날씨와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아서 보호자분들께서 환절기에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실지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요즘 가장 흔한 문제는 난방을 막 시작하면서 좀 건조해졌잖아요. 건조해지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당연히 호흡기겠죠. 기침이나 재채기가 시작이 돼서 실제로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 기침은 조금 상부호흡기, 그러니까 인후두나 상부기관지, 그래서 기침은 좀 얕은 양상,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재채기도 실제로 좀 많이 하고요. 강아지도 재채기, 기침, 콧물 다 합니다. 감기 걸리고요. 개도 감기에 걸리나요? 고양이도 감기에 걸리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똑같이 상부호흡기 증후군, 즉 감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강아지가 주로 생활하는 곁에 가습기나 에어워셔 같은 것들을 설치해 주셔서 실내 습도를 한 50-60% 정도로 조절을 해 주시는 순간 특별한 치료 없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질병이라기보다는 건조해지는 환경에 대한 생리적 대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많이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기침이 늘어나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아침이나 새벽 시간에 기침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랑 똑같다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난방해서 온도 차이가 많지 않도록 유지하면 다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없이. 그리고 그와 또 엮여서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건조하다 보니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관절 접히는 부분이나 손발 같은 데가 가려워서 요 발가락 사이 같은데 많이 핥고 빨고 하면서 피부염이 실제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사실 하얗게 뭐 좀 일어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은 바디로션이나 이런 것들로 좀 적절히 보습을 보통 해주시는데, 창피해서라도. 근데 강아지들은 사실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대로 환절기를 보내다가 가려우면 긁고 빨고 하는 과정에서 피부염이 실제로 유발돼서 치료까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적절하게 강아지용 보습제들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미스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줘서, 물론 이런 경우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배나 이런 데가 오히려 습해서 짓무르고 뭐 이러는 애들을 제외한다면요, 대부분 독이 되기보다는 득이 되니까 적절하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보습 스프레이를 유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실내가 너무 건조하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실내 습도를 5-60%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조한 환경에 또 목욕을 너무 자주 하시면, 산책 같은 거 이제 자주 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더 좋은 보호자분들인 건 아는데, 그 뒤에 매일같이 발을 씻긴다든지 엉덩이를 씻긴다든지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강아지는 사람보다도 더 건조해지기 쉽고, 잦은 목욕으로 건조해지기 쉽고, 좀 그로 인해서 피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애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했다 하는 아이들을 목욕 간격을 일주일 이상으로 뭐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늘려주신다든지,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잘 털을 말린 뒤 보습을 따로 해주신다든지, 목욕 과정에서 컨디셔닝을 해서 좀 보습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좀 바뀐 방법으로 겨울철에는 아이들을 씻겨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을 닫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래도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문제로 아토피나 실제 천식, 호흡기 질환 갖고 있는 아이들의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분명히 적절하게 환기도 또한 중요하니까요. 너무 춥지 않은 시간에는 환기를 적절히 해주시고, 요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도 많으니까요, 실내에서 가동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진공청소기를 자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진공청소기를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구석구석 자주 돌려주신다면 보호자분 건강이랑 반려동물의 건강이 같이 좋아질 겁니다. 반려동물은 아무래도 바닥에 붙어 다니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겨울철일수록 청소를 오히려 더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나이가 적절한 개체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노령견이거나 심장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습도를 유지해 주거나 온도를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깊은 기침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습도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심장병이 있는 노령견이나 고양이들은 온도 변화나 이런 게 심하면 사람도 겨울에 이렇게 뒷목 잡고 넘어가는 분들 많듯이 반려동물도 겨울이 위험한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겨울철에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추운데 갑자기 나가서 뛰다가 인대나 근육, 건 같은 데 염증이 생겨서 다리 절룩여서 또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람처럼 조금 따뜻할 때 좀 산책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뛰는 게 아니라 추운 데로 갑자기 확 나갔다면 사람도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줄 짧게 잡고 처음에는 너무 급격하게 뛰지 않도록 좀 이렇게 몸이 풀린 다음에 좀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다면 올겨울도 보호자분도 강아지, 고양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울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보호자분들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즐거운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